안녕하십니까. 농사와 택시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개인택시 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돼서 방송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인천의 경우 이 개인택시 사업조합 이사장의 임기가 아직 한 1년 남짓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내년도 이사장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나선 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의 출마 동기라든가 또 그분이 갖고 있는 현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뭐 제2, 제3의 이제 후보자들이 1000명을 하고 나설 텐데 그때마다 연결을 할 수 있으면 각각 자신의 뜻과 포부를 밝힐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이 후보자들이 1000명을 하고 나서면 자연스럽게 현 집행부의 문제점들을 나열하면서 이 후보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할 텐데 그러다 보면 현 집행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현 집행부에게도 똑같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송 내용에서 이게 사실과 다르다든가 또는 오해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전 집행부로서도 충분히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인천의 개인택시 9천여 조합원들, 9천여 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년도 이사장 출마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송지훈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담아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너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최근에 그 단톡방에 보니까 많은 그 단톡방에 들어오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송지훈 씨가 이번에 뭐 출마 얘기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뭐 다음 그렇다면은 왜 출마를 하려고 하는지 또 현 조합의 실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인터뷰를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뭐 같은 개인 택시를 하면서도 조합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또 이런 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나가면 조합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그 어떤 상황으로도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근데 저는 이 목소리를 좀 내는 것이 개인택시 사업자의 어떤 특성상 그 조합원들이 뒤에서는 조합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 정말 조합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장하나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현재 이 집행부, 현재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남자로 삼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년 동안에 우리 개인택시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또 6년 동안에 과연 조합에 들어가면 조합원을 위한 복지조합이라고 간판을 내걸어 있습니다.
6년 동안에 과연 조합원을 위한 무슨 복지가 달라졌느냐. 또 제일 중요한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원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고 현장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사고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같이 해줘야 될 공제조합에서 과연 현재 우리한테 보험료를 약 3년 동안에 50% 이상을 올리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이다, 유언비어다, 허위사실이다 이런 말을 하면 조합에서 말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공청회를 열어서 아니면 우리 이런 프로를 통해서 서로 만나서 확인하고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조합원이 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하고 조합은 징계까지 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보험료가 3년 전에 18.7% 올랐고 그 다음에 29.1%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2.7%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고 괘씸한 게 뭐냐. 이렇게 우리한테 보험료를 50% 이상 올렸어도 올릴 때마다 공제조합의 직원들 급여나 상여금이나 수당을 계속 올렸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조합의 인천 개인택시 조합의 운영은 전국에 16개의 공제조합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장들이 자문위원장으로 지금 탈바꿈돼 가지고 전국 공제조합 자문위원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제에 대해서 예산이나 인적 쇄신이나 자구책이나 이런 거를 모두 자기들이 거기서 결정하고 의결하는 곳이 전국 공제연합회 자문위원장 회의입니다. 그게 존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부마다 누가 중앙에서 연합회에서 적당하다고 돈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다 각 지역에 그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제 운영은 독립 최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잘못되면 인천 책임져야 되고 부산 잘못되면 부산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파산이 됐는데도 계속 상여금, 수당, 판공비, 사업비, 경비 우리가 보험료 올린 것보다 올해는 2.7% 우리한테 올렸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공제 보험료 자기들 분담하는 거 우리가 돈 내는 거 2.7%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제조합의 연합회 돈을 얼마나 올렸냐. 공제비를 6.7% 인상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한테 2.7% 올리고 연합회에서 자문위원장 이사단계 16명 앉아가지고 6.7%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 한 달에 한 번씩 자문위원장 이사장 회의하면서 공제에서 50만 원씩 회의비로 한 번 회의할 때 50만 원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사장 판공비를 얼마나 가져가느냐. 34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올해 또 돈 올려서 390만 원 가져갑니다. 인천이. 판공비가. 그렇습니다. 사고 처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합의 대의원인 현 조합의 여당 쪽의 측근들을 사고 현장에 내보내가지고 사고 출동 요원이라고 해서 현장에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 택시 기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출동수당 받고 월급 받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대리운전까지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4명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처리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이사장이 된다고 하면 이 공제조합 청소해야 된다. 인적 쇄신해야 된다.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직원들 인원 감축하고 내보내야죠. 그리고 우수한 이제 돈을 더 들이라도 사고 처리 우수한 전문가를 투입해서 정말 피부에 와 닿게끔 사고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허리띠 졸라매고 100만 원 가져갈 거 90만 원 가져가고 야 우리 이번에 상여금 좀 한 20% 반납하자. 공감대를 형성해야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죠. 근데 오히려 우리한테 보험료를 올려가지고 자기들 상여금 월급 판공비를 더 올려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입도 안 되고 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거는 다 사실이지만 사고가 나는 것만큼의 공제조합 직원이나 조합 이사장이 더 신경 써서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문자 보내가지고, 공지에서 문자 보내가지고, 무슨 횡단보도 사고 뭐 조심합시다, 뭐 신호등 조심합시다, 서클존 조심합시다. 그 문자 보내가지고 사고 개선이 됩니까? 사고 개선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사고가 났을 때에 정말 확실하게 사고 조치를 좀 해달라. 그게 조합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송지훈 씨께서는 지금까지 조합의 그런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쭉 보아왔기 때문에 또 구체적 내용까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그거를 똑바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택시 기사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깊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분노를 느끼지 못해요. 이게 알고 있으면 화가 나는데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이 소위 말해 자기들이 야당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은 지금 특히 코로나 전국에서 조합원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조합의 실상을 알리고 과연 저 송준이가 조합을 어떻게 바로잡겠다. 이 알리기가 사실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공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조합에서 얼마든지 공제는 개혁하고 쇄신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 전부터 우리 조합 사옥을 옮겨야 된다. 그리고 조합 사옥을 없애서라도 다른 데 변두리 벌써 10년 전에 주장했던 겁니다. 저기 수산동이면 어떻고 장수동이면 어떻고 금단이면 어떻습니까? 조합원들이 1년에 조합을 방문하는 것은 불과 한두 번이고 1년에 가도 한 번도 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변두리에 가서 땅 500평, 1000평 사가지고 산골짜기면 어떻습니까? 인천시내 30분, 40분이면 다 갑니다. 뭐 매일 들락날락거리면 안 되겠죠. 거기 옮겨가지고 사옥을 지어가지고 했으면 벌써 우리 땅 부자 됐어요. 10년 전에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거는 존재해요. 저는 반드시 조합 사옥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왜 공제조합과 조합이 한 몸인데 왜 공제조합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다른 지역에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합과 공제조합이 같이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러면 좀이라도 더 있죠. 조합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좀 더 걔들이 신경 써서 사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어떻게 갑니까? 사고 난 사람만 한 사람 가니까 이거는 뭐 오든 말든 우리 주장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합하고 같이 있어야죠. 조합에서 조합 내에 공제조합이 있는 거잖아요. 공제조합이 먼저 있고 조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합에 먼저 가입한 사람은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약간의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조합과 조합은 한 몸이고 그 사람들도 같은 건물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개선이 되고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어요. 사고가 나면은 서클 회장, 대의원, 이사한테 전화합니다. 야, 나 이번에 사고 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면 해결이 잘 되고 조합원이 가면 해결이 안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조합원들이 왜 사고 나면 이사나 대의원이나 서클장들한테 왜 전화하겠습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뭐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공제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위기고 부도고 파산 상태인데도 이 공제 직원들이나 조합 이사장이 책임자가 거기서 계속적으로 돈을 갖다 쓰고 돈을 인상해서 갖다 쓰고 자구책이나 발전적인 모습을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조합원님들이 분노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그 조합원들이 분노를 해야 되는데 그 조합원들이 마치 조합의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들 이렇게 생활을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왜냐면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하고 또 가서 보지 않고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본인 스스로가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가나 보다. 뭐 인상했으면 인상한 금액 뭐 이렇게 납부하면 그걸로 끝이고 왜 인상을 해야 되는지 인상을 해서
그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제가 그런 이번에 요거는 꼭 방송에 좀 조합원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요. 이 공제조합의 실상을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공제 예산을 정말 어떻게 쓰는지, 얼마나 돈을 갖다 쓰는지 조합 이사장이 이거를 밝혀내려고 세종시 국토부에 여러 번 갔다 왔고, 또 연합회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국토부 장관이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자, 공제 운영사항을 공개해주고, 공제 예산을 공개해주고, 그 조합원이 공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모두 해소하는 데 노력해달라. 국토부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천 개인택시 사업조합 공제조합에 내려보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휴지통으로 바로 들어갔어. 야, 고소해. 소송해서 보여달라면 보여주겠다. 지금까지 공제조합 40년 동안에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더 열받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 끝에 그 자료를 전국에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7%를 우리한테 올해도 인천에서 올려놓고 제가 전국 공제연합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6.7% 올렸다는 사실을 알려졌잖아요. 6.7% 올렸니 처음 아시죠? 처음 듣는 아니, 거예요. 어느 세상에 2.7% 올라 전국 공제연합회에서 우리한테 돈 받아가지고 6.7% 올렸어요. 이런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제조합 이사장이 인천에 이사장이 공제해서 돈을 판공비를 월 390만 원을 갖다 쓰는지 300만 원을 갖다 쓰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자료가 이번에 자세하게 우리가 입수를 했어요. 개인택시 사업조합이 뭐 인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 개인택시 사업조합이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문이 닫혀 있고 가장 조합원들한테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류 한 장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다. 그리고 조합이라는 게 특성이 조합 내부를 걱정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조합 내부를 걱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사장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조합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우리의 그 잘못된 규정, 악법, 철폐, 잘못된 정부의 우리에 대해 탄압하는 그런 외부적으로 투쟁하고 싸우고 목소리 내고 그렇게 하라고 단체가 결성되어 있고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 사태 한번 보십시오. 카카오 사태 만든 장본인이 전국에 가장 16만 5천 명의 최대 단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개인택시 조합연합회의 연합회장과 16명의 이사장들이 이렇게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게 플랫폼 사업을 누가 도장을 찍어줬어요?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해주고 도장을 찍어준 장본인들이 개인택시 연합회 회장 아닙니까? 이 카카오 사태는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조합에서 우선을 해야지. 조합은 개인이 야 카카오 잘못했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합의 목적이 하나, 가장 큰 목적은 외부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악법이나 규제나 이런 걸 철폐하기 위해서, 그런 압력 단체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조합이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의 존재 가치는 가장 첫 번째가 그거죠. 그렇습니다. 조합의 가장 첫 번째 존재 가치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거. 우리가 정부로부터, 자, 휘발유 값이 있지 않습니까? 100원만 올라도 온 매스컴이 난리를 치고 정부에서 또 보조를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근데 가스값이 오르면은 정부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그대로예요. 왜 가스값이 오르면은 왜 개인택시 단체에서 야 우리 정부 보조금을 좀 더 지원해달라 왜 목소리를 못 냅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요. 없었어요.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조합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본인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알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처음 인터뷰니까 예. 말을 좀 도와주십시오. 예. 두 번, 세 번 거쳐가면서
하나씩 조합원들에게 뭐 알리는 의미에서 예. 또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겠다. 예, 예. 뭐 이런 것들을 네, 그렇습니다. 예. 조합원들에게 주지시키면서 조합원들도 같이 관심을 예, 그렇습니다. 가질 예, 수 있게끔. 예, 예. 아니,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는 뭐 이제 예, 본인의 그건 이제 성품이고 예, 예, 보니까 예.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좀 인간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면 좋은데 조합 이야기를 하면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두서없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예, 예. 다음에는 좀 더 정리된 예, 예, 내용을 죄송합니다. 갖고 예, 예. 아니, 제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예, 예, 예. 필요한 내용들을 단계별로 하나씩 예. 이렇게 인터뷰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